여러분, 혹시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고문서가 최첨단 AI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수백 년의 지혜를 미래 기술의 동력으로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우리나라는요, 실록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학서까지 진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방대한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지식의 원유가 막 넘쳐나는 셈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원유를 어떻게 정제해서 쓸 거냐는 거죠. AI 시대를 위한 정유 공장. 이걸 대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마주한 이 잠겨있는 보물 창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왜 이게 잠겨있다고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물이 왜 잠겨 있다고 하냐면요. 단순히 글자를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계가, 그러니까 AI가 그 안에 진짜 의미, 그 맥락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엉뚱한 답을 내놓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만 일으킬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법, 그러니까 거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두 방식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한쪽은 뭐랄까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장인의 방식이에요. 결과물은 완벽하겠죠. 근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다른 한쪽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방식입니다. 속도와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더 확 드러나요. 장인 방식은 딱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냥 쭉 뻗은 직선 같은 성장이에요.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모델은 처음엔 좀 투자가 들어가지만 어느 시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결과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로 이 J커브 성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수백 명의 목수가 자기 집 하나씩 짓는 거랑 건축가 한 명이 3D 프린터로 도시 전체를 짓는 것,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구조 파징 엔진. 이건 글의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들여쓰기나 괄호 같은 구조를 읽는 기술이에요. 둘째, 단일 설계자 철학. 무려 20년 동안 하나의 일관된 규칙으로만 데이터를 쌓아왔다는 거죠. 데이터가 뒤죽박죽 섞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 팩토리 운영. 애초에 대량 생산은 염두에 두고 설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J커브 성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기계가 고문서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점. 그게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적인 패턴, 들여쓰기나 번호 매기기 같은 것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의미를 추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죠. 대규모 작업에 딱 맞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세계 무대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 표를 보시면 인재지 모델의 독특한 위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내 기관들이 그냥 검색 기능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건 추론까지 나아가고요.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이 데이터 자체에 집중할 때 그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의학적 논리를 찾아내죠. 그리고 구글 같은 빅테크, 그들이 절대 직접 만들 수 없는 잘 정제된 지식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능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른 경쟁자들이 각자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인재지 모델은 그 나무들이 모여서 이루는 숲 전체의 지도를 그려내는 것과 같아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연결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모델은 구글 같은 거대 기업하고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빅테크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귀신이지만 인류의 방대한 역사 지식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건 잘 못하거든요. 바로 그들이 갖지 못한 단 한 가지, 그걸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완벽한 시너지죠. 이렇게 잘 정리된 지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진짜 영화 같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베네벌런트 AI라는 회사인데요.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단 48시간 만에
기존 류머티즘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보통 수년이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이틀로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 그래프의 힘이에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식 강국으로 만드는 거대한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허허벌판 한가운데 뜬금없이 궁전부터 짓진 않잖아요? 먼저 도로를 깔고 수도관을 묻고 전력망을 연결하죠.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다음에야 멋진 랜드마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된 미래 전략이 바로 이 투트랙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아주 실용적이죠. 먼저 트랙 1호선은 빠르고 확장성 좋은 스마트 팩토리, 즉 인재지 모델로 전국적인 지식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실록 같은 방대한 자료들을 쫙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트랙 2에서는 그 고속도로 위에 전문가들, 즉 장인들이 올라타서 핵심적인 부분에 아주 깊이 있는 디테일, 랜드마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지 모델의 진짜 잠재력은 이게 특정 분야의 데이터가 아니라 방법론, 다시 말해 범용 엔진이라는 점에 있어요. 지금은 의학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했지만 이 엔진을 그대로 역사, 문학, 과학 같은 다른 분야에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고전 지식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 궁극적인 비전은 이겁니다. 한국가의 역사 기록이 더 이상 박물관 유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AI 기술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되는 것. 바로 지식 원천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과연 수천 년 전의 지혜가 미래의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인재지 모델은 그렇다는 아주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정제하는 공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